자, 최고의 전략을 제시하는 두 플랜 A, 도와줌. 이번에는 인물의 심리 파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우리는 인물의 심리 파악 문제의 해법을 숙지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이면 소설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인물의 심리 파악이냐?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쓰는 국어 문제들을 많이 접하잖아요. 여러 유형을, 여러 파트별이고. 근데 그 중에서 물론 모두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지만 어려워질 경우 가장 극도로 어려워질 수 있는 파트가 바로 인물의 심리 파악 파트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특별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 소설이라는 장르의 특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소설은 3요소로 이루어져 있죠. 소설의 3요소는 무엇이죠? 인물, 사건, 배경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소설의 3요소는 주제, 구성, 문체입니다. 그리고 이 셋 중 구성의 3요소에 해당되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내신을 위해서 그토록 마르고 닳도록 외웠던 인사배 그죠? 인물, 사건, 배경입니다. 그 중에서도 인물에 우리는 일단 주목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왜 인물에 주목을 하느냐? 왜 인물에 주목을 하느냐? 자, 소설이라는 것이 어떤 장르죠? 가장 우리의 현실에 맞닿아 있는 장르잖아요. 소설에서도 특정한 인물이 어떠한 배경 안에서 어떠한 사건을 겪고 반응하듯이 우리도 항상 특정 배경 안에서 항상 사건을 겪으면서 반응을 보이면서 살고 있죠. 이렇게 우리의 현실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가는 독자들이 당연히 몰입을 할 수밖에 없는, 스스로를 동화시키면서 몰입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인물의 심리에 무게를 싣고 소설을 전개해 나가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인물만이 중요하다는 건 아닌데요. 그렇게 공부했다가 실제로 수능에서 피본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인물과 사건 배경을 동시에 강조를 하죠. 그 인물의 심리 파악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인물에 대한 문제가 왜 어려워질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해답을 저는 이러한 속담에서 찾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속담 있죠.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무엇은 모르죠.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죠. 그렇잖아요. 우리 생활하면서 우리 하다못해 우리 그 가까운 엄마 아빠만 하더라도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나한테 뭘 바라시는 건지, 오늘 뭐 기분이 안 좋으시면은 기분이 진짜 안 좋으신 건지 잘 모르잖아요. 친구들도 그렇고. 그만큼 인물의 심리는 우리 현실 속에서도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심지어 현실도 아니고 소설 속에 있는 인물의 심리를 파악해야 되니까 얼마나 복잡해지겠어요. 더군다나 이 소설 속에서 인물의 심리라는 것은 복합적으로 배경과 사건에 연관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인물의 심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몇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배경인 건지, 이 배경 안에서 인물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이 인물이 겪은 사건이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건지, 인물의 서술 과정에서 어떤 의미가 새롭게 더해지는 건지, 이거를 모두 생각을 하고 결론을 내려야 되니까 당연히 과정이 복잡해질수록 정답과는 거리가 멀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려워진다고 해서 해법이 없느냐? 해법은 충분히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면 되냐면요,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실과 가장 닮아 있다는 이 소설의 장르적 특징을 이용해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군 생활을 전라남도 광주에 있는 정경대에서 했어요. 정경대에서 했는데 그때 당시 아무래도 이제 맨날 이제 굉장히 체력 훈련의 강도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고 진압 훈련 이런 것도 힘든데 중대장님이 기분이 좋은 날이나 이러면은 그래도 좀 줄여주시거나 아니면 끝나고 목욕 외출을 보내주실 때도 있고 PX 이용을 좀 풀어주신다거나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기분이 안 좋으시면 이제 그런 혜택이 전혀 없을 가능성도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중대장님이 출근하실 때 기분이 어떠신가에 이제 이 촉이 곤두서 있었어요. 어느 아침인가 이제 그 앞에서 위경을 서는 그 대원이 와가지고 오늘 중대장님이 막 오셔가지고서 위경 인사 제대로 안 해가지고서 막 책상 뒤집어 엎고 막 욕하시고 소리치시고 막 똑바로 안 하냐고 막 엄청 소리 지르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날 중대장님의 기분 상태가 굉장히 좋을까요?
당연히 안 좋겠죠. 네. 이런 경우를 하나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다음 케이스로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성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성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가정이에요. 가정이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 성훈이라는 친구가 막 짝사랑을 되게 하고 있었어요. 긴 시간 동안 짝사랑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표정이 어두워 있었는데 어느 날인가 갑자기 기분이 막 표정이 너무 밝아져 있고 막 걷는데 막 바운스 하면서 막 리듬 타면서 걷고 막 갑자기 안 쏘던 매점을 막 쏘고 먹을 걸 사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런 안 하던 행동을 하는 성훈이를 보면서 우리는 이 성훈이가 어떤 심리인지 기분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파악을 할 수 있겠죠. 기분이 나쁠까요? 전혀 아니죠. 기분이 굉장히 좋은 거겠죠. 자, 이렇듯이 우리는 현실 세계에서 사람의 심리를 파악할 때 그 사람이 하는 말 그리고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를 통해서 그 사람의 심리를 파악한다는 거죠. 자, 소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과 가장 맞닿아 있는 장르적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소설에 그대로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하는 이야기는 소설로 치면 대사가 될 거고요.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하는 행동은 소설 속에서는 바로 글 안에서의 서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가 될 겁니다. 즉 바꿔 말하면 우리가 소설 속에서 인물의 심리를 파악해야 하는 경우에는 인물의 대사와 글 안에서의 행동 서술을 통해서 그 인물의 심리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08수능에서 출제되었던 흐르는 북이라는 소설을 보면은 민노인과 그 며느리의 그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심리에 대해서 서술이 돼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민노인이 어떤 마음 상태인지 어떻게 파악을 할 거냐. 바로 오고 가는 대사 속에서 파악이 된다는 거죠. 민노인이 공연 나가기 전에 의관을 정지하지 않고서는 공연을 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이러한 대사를 통해서 민노인이 예술적 긍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실제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며느리가 또 막 밖에 나가서 뭐라고 했냐 그랬더니 민노인이 뭐 나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막 이렇게 쏘는 게 있어요. 그런 대사를 통해서 민노인과 며느리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을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소설이라는 장르도 반드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는 근거는 반드시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것을요, 그 근거를 여러분들이 흔히 읽으면서 본인이 읽으면서 느꼈던 감에 의존해서 푸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풀이가 어려워집니다. 오답률도 높아지고요. 그 근거가 반드시 대사와 인물의 행동 서술 속에 나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면 문제를 큰 무리 없이 푸실 수 있습니다. 정답률을 높일 수 있겠죠. 이 원칙을 반드시 명심하시고 강의 이제 풀이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최고의 전략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